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6월 10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도 재미가 있습니다. 좀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여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요경마 쪽에서 조금 더 배당은 나와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 해설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초원비바체, 7번마 불의 승자, 6번마 스토미 패션, 4번마 파워코리아, 자, 이렇게 4마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8번, 7번, 6번, 4번 이 4마필 안에서 웬만하면 끝나는 레이스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8번마 초원비바체는 4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10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자리를 정말 잘 잡고 갔죠. 그러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13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나니까 스타트부터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대차로 깨졌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1000m 적정 거리로 내려왔고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입니다. 6번마 스토미 패션과 7번마 불의 승자 이 두 마필이 순발력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 4번마 파워코리아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큰 착차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4번마 파워코리아도 직전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서둘러서 전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결승선 전방 뚝심 싸움이 되겠는데 8번마 초원비바체는 여기서는 2차권 한 자리는 올 수 있는 마필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4월 22일 경주처럼만 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8번마 초원비바체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6번마 스토미 패션이 이게 1월 달에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죠. 1월 14일 날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5월 6일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붙들고 내주면서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코너를 돌면서 그냥 선행이 유지가 됐던 그런 상황이고, 직전 경주도 초반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앞선에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쫓아가면서 걸음을 재봤는데 오늘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 보이지만은 그중에 가장 빠른 스타트는 6번마 스토미 패션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2번을 땡겨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스토미 패션은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7번마 불의 승자가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결국 선행을 나섰어요. 근데 초반에 힘을 쓰니까 끝걸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6번, 7번, 8번 자, 이 4마필의 능력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초원비바체다 라고 판단되고요. 7번마 불의 승자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배당 측면에서는 6번마 스토미 패션에게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티타니아, 5번마 해피허니, 6번마 스카이캠프, 8번마 초선 이렇게 4마리가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해요. 똥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번마 티타니아가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어요. 1번마 티타니아가 능력만은 아니지만 너도 똥말이고 나도 똥말이고 지금 다 똥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똥편성에서는 많은 예상가들이 전개 상황의 변수를 따진다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건이라고 보고 1번마 티타니아가 정말 많이 팔릴 텐데 강민은 1번마 티타니아가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선다고 편안하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버텨 못 붙어 반반밖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1번마 티타니아가 조건 자체는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가 않아요. 5번마 해피허니 같은 마필도 5월 13일 직전 데뷔전에서 뛰었던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강하게 몰아가지고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거든요. 이 해피허니라는 마필은 2번의 주행심사에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결승선에서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였는데 이렇게 주행이 똑바르지 못한 마필들은 일단 앞선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되든 안 되든 선행 출하입니다. 그리고 6번마 스카이캠프라는 마필도 5월 26일 주행심사 때 기록 자체가 1분 2초대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5월 12일 날 주행심사 때 불합격을 당했을 때의 걸음을 보면 이게 스타트 나오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걸 이렇게 제어를 했잖아요. 그 제어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맞고 뒤로 그냥 확 쳐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결승선 전방에서는 아예 뭐 화면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깡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던 그 레이스인데 6번마 스카이캠프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장담하기 어려워요. 결국 1번, 5번, 6번 선두권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번마 티타니아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8번마 초선이라는 마필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4월 9일 경주에서 대충 탔죠. 그냥 외곽을 돌면서 대충 타고도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직전 경주도 결승선 전방에서 한 6마리가 우당탕탕하고 뭉쳐돌았던 경주인데 한 4위권 전개 무난하게 풀어가다가 결승선에서 아쉽게 깨진 거예요. 착차는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초선이 직전 경주 기록은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4월 9일 날 기록이 또 1분 2초대였으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기록에 좀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8번마 초선이 전개 상황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도 1번, 5번, 6번보다는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8번마 초선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경마 이경주는 8번마 초선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되는 레이스입니다. 3번마 아르고 유니크, 4번마 클레이 장군, 6번마 브랜던, 그리고 5번 에피폴라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습니다. 7번마 실버라이언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고 또 김용근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3번마 아르고 유니크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3차까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 경주는 강민이 와와 여장부를 놓고 뉴 파트너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4.7배를 압축 막건을 때렸을 때 이 아르고 유니크가 안 죽더라고요. 끝까지 걸음이 죽지 않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면서 코차로 깨졌던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 힘 꽉 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르고 유니크가 분명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 4월 15일 날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주행심사 때도 뭐 이렇다 할 느낌이 없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뭐 실전을 적응했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래서 3번마 아르고 유니크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 4번마 클레이 장군은 직전까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빈이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줬던 3월 18일 날 보여줬던 그 편성이 너무나 약했던 레이스라고 판단되고 또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쳐다보지 않았죠. 이렇게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컴플리트 하이를 놓고 참조와 21.2배를 압축 승부 막건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늘어난 경주 거리가 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단독 선행이죠. 그래서 4번마 클레 장군도 이번 경주는 무시할 수 없어요. 6번마 브랜던이라는 마필이 1월 13일 주행 심사 때 거의 뭐 최선을 다해서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가 굉장히 데뷔 공백이 길어졌는데 5월 6일 경주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중위권에서 후미권 안쪽을 파고 대충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차까지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 주기로 나오고 있고요. 1300 경주 거리라면은 6번마 브랜더는 무조건 더 뛴다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3경주는 어차피 여러 구멍 가져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뭐 배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 3번 아르고이니코와 4번마 클레이 장군이 깜빡이로 팔릴 편성이에요. 하지만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이 6번마 브랜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마 브랜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직전보다 분명 더 뛰어줄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6번마 브랜던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2번마 로열 브론즈, 9번마 개천의 용, 6번마 소아라 천지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3번마 해누리나 또 1번마 펄퀸 이런 마필들이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개천의 용, 9번마 개천의 용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최근 경주를 연투를 때리는데 그 연투하는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3월 12일 경주를 보면은 강공 의지가 없었는데 결승선 전방에서 꾸역꾸역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거리차를 좁혀오는 걸음이 나쁘질 않았고 4월 16일 경주는 외곽에서 그냥 선행을 뽑아 나섰죠. 그러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끝걸음에 여력은 없었습니다만은 4월 16일 날 순발력을 보였고 또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고 또 상대 선행마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분하게 외곽 선입을 딱 붙여놓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대가리 싸움까지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9번마 개천의 용은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늘어난 부담 중량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뭐 54.5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령 부담 중량 정도밖에 마령 부담 정도 안 되는 지금 핸디캡을 받았기 때문에 9번마 개천의 용은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문제는 2번마 로열 브랜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인데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림은 그려져요. 하지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승은 전방에서 끝걸음의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 과태금 10만 원을 먹었는데 과다채찍이죠. 과다채찍. 채찍을 엄청나게 많이 두들기면서 과태금까지 먹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2번마 로열 브랜드를 과연 승군전에 얼마나 더 세게 읽어줄 수 있느냐. 직전에는 편안하게 선행을 갔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발빠른 말들이 많아요. 뭐 6번마 소아라 천지도 빠르고 미수제도 빠르고 뭐 파티타임 개천행 뭐 다 빠른 마필이에요. 직전 페이스하고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6번마 소아라 천지는 직전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시원하게 그냥 꺾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3월 18일 경주에서 소아라 천지를 대가리로 놓고 조아머니 29.2배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그 편성이 너무나 약했죠. 그때 같이 뛰었던 클레이 장군. 클레이 장군도 제가 3경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편성이 약해서 직전에 꺾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약한 편성에서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는데 가능성은 보였어요. 가능성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편성에서 무시는 못합니다만
이것도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고,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8번마 파티타임이 재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윤영민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는데 이 파티타임 기억이 나시죠?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21일이었죠. 1월 21일 날 은하철마를 대가리 놓고 파티타임 127.5배 딱 2방이었습니다. 딱 2방. 원래는 3방 추천드렸는데 한 마리가 현장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딱 2방으로 127.5배를 승부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요. 하지만 쫓아가도 한 발을 더 쓰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거고, 4월 23일 경주에서는 선두권의 경합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오히려 초반에 힘쓰지 않고 외선에서 좀 일찍 붙여가는 선입전개가 되면 8번마 파티타임은 이런 편성에서 배당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번마 개천의 용은 이거는 더 뛴다고 봐야죠. 부담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번마 개천의 용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데, 후차권에서 2번, 6번 물론 이런 마필들도 뭐 아예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8번마 파티타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골드시나, 3번마 라이브 파워, 또 10번마 축복의 열매,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가 능력마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부진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편성을 너무나 허접한 편성을 만났다는 거죠. 일단 2번마 골드시나라는 마필이 4월 1일 경주에서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자력 버티기를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순군전이었고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았고 또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을 돌다가 그냥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죠. 지금 뭐 상대 선행마로서는 외곽에 10번마 축복의 열매 정도가 있는데,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는 2번마 골드시나가 여기서 단독 선행입니다. 그래서 2번마 골드시나가 일단 앞선을 가는 그림에서는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기마로 팔리고요. 3번마 라이브 파워는 직전 경기에서 5.7배 깔끔하게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16일 경기에서는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는 거세를 하고 나오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정상 주기로 나오면서 살아나는 걸음발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라이브 파워는 직전 이상의 걸음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외곽이 10번마 축복의 열매라는 마필이, 이건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이게 외곽에서 될까요? 그게 좀 조심스럽네요. 어쨌거나 김영군 기수 안정에서 되든 안 되든 뭐 강공은 필연이지만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여기서 배당마로서는 이 8번마 서울 탱크, 8번마 서울 탱크도 여기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능력만은 아니죠. 뭐 혼합 경주 나서면은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산마 경주를 노리고 출전하고 있고, 직전 경주도 역시 국산마 경주를 노리고 나오면서 은근히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발주 대시가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고, 또 3월 19일 경주 보면은 그때 편성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혼합 4군에서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그 편성에서 앞선이 경합하다가 무너지니까 막판 뚝심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1200보다는 1300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직전에도 강빈이 이거를 좀 노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승 기수가 황종호 아닙니까? 황종호 기수를 믿고는 뭐 도무지 배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신지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 자체는 강하게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8번만 서울 탱크를 여기서는 재밌는 말로 주목합니다. 2번, 3번, 10번이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8번만 서울 탱크는 이제부터는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와이키키, 11번마 리드킨, 4번마 파이어볼, 그리고 안쪽에 3번마 골드 패션,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먼저 1번마 와이키키라는 마필인데요. 1번마 와이키키는 이제는 뭐 완전히 살아난 걸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와이키키라는 마필이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 2세마 대상경주였던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를 우승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거의 뭐 깡바닥에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끝걸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2015년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는 편성 자체가 굉장히 셌어요. 뭐 위너스 글로리라든가 또 뭐 가이아 썬더라든가 뭐 매니뮤직이라든가 그런 아주 센 말들하고 같이 뛰면서도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뭐 위너스 글로리는 벌써 1군에 가 있는 마필이고요. 뭐 가이아 썬더라든가 뭐 매니뮤직 이런 마필들도 뭐 2군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니까 이 와이키키가 데뷔 초에 가졌던 기대치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 적성이에요. 거리 적성이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뭐 브리더스컵은 1400에서 그냥 매갈 없이 무너졌고, 또 무슨 2세 무슨 특별경주, 혼합 특별경주가 거기 나서서 또 한번 깨졌던 마필이죠. 1400에서. 그 뒤로 좀 계속해서 주춤주춤하고 공백기 길어지고 그랬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다시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특히 직전 경주는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선의권까지, 중위권 선의권까지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데뷔 초 사이즈도 좋았고 최근에 상승세도 좋고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1번마 와이키키는 인정을 합니다. 오늘 1번 게이트까지 너무나 잘 뽑은 조건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11번마 리드킨이 이게 지금 꾸준하게 최근 바닥패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순군전이라도 김용근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려요. 자, 근데 강민은 11번 리드킨은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월 18일 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무너졌거든요. 물론 1300m였다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 사이즈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고 혼자 뛴 그런 레이스예요. 근데 뭐 기록 자체나 뭐 경주 내용적으로 편성적으로 세게 읽어줄 마필이 아닌데, 그래프가 좋다 보니까 이게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리거든요. 강민의 11번마 리드킨은 여기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1번마 리드킨보다도 좀 더 강하게 노려될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 9번마 평촌라이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냥 완전하게 꺾어드렸죠. 강민이 현장에서 꺾을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빅트리오 능력마입니다. 이 빅트리오의 벨라루라를 9.1배짜리 적중했습니다. 이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그 레이스인데, 오늘은 9번마 평촌라이언이 1200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좀 덜 팔리거든요. 그래서 9번마 평촌라이온 같은 마필들도 여기서 자력 승부가 되고, 그 외에 뭐 4번마 파이어볼이라는 마필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닙니까? 3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33.9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인데, 작년 여름에 거세를 하고 그 뒤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기마 중에는 4번마 파이어볼이 리드킨보다는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 외에 반드시 노려야 될,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야 될 복병들이 또 몇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와이키키를 놓고 후차권을 찾는 경주인데, 외곽에 11번마 리드킨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착은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마 와이키키를 놓고 후차권에서 배당 막권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될 마필이 1번마 와이키키. 1번마 와이키키는 충마로 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3번마 감동의 챔피언, 7번마 스페셜 샤인, 11번마 온리고, 그리고 2번마 번개마, 더 나가서는 6번마 키마라든가 또 12번마 천재 1호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편성 자체가 배당에 나와줄 수 없는 판때기예요. 강축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이 중구난방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도 한 8배에서 한 10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 먹을 게 있어요. 강민이 볼 때 좀 불안한 인기마, 이번에는 아닌데 하는 인기마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 또 이제 다 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노려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경주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엮어서 공략을 하면 분명히 중배당에 배팅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을 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공략하는데요. 일단 인기마 중에는 이 7번마 스페셜 샤인이라는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때 당시 강민이 검빛 강자라는 말을 강하게 노리면서 이 스페셜 샤인의 46.7배를 아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샤인은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게 데뷔 초에는 다리가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출전 공백도 길었던 그런 마필인데 작년 가을부터 뭐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고 또 1300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7번마 스페셜 샤인도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 그거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민이 좀 더 강하게 노리는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요 좀 조심스러운 인기마, 거품기 많은 인기마는 그냥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3마리 정도로 압축 승부 막건을 가져갑니다. 7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드립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라운노키, 3번마 천지공사, 8번마 공작 명왕, 뭐 2번마 스트롱샤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고요. 뭐 더 나가서는 순군전이지만은 9번마 메가챔프라든가 또 5번마 프린캡스라든가 7번마 창영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강축이 없는 혼전 편성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1번마 라운노키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그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외곽에 있는 9번마 메가챔프라는 마필이 순군전이지만 또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물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고 오늘은 순군전의 외곽 게이트에서 1700이기 때문에 선행은 어렵다고 보죠. 하지만 일단 앞선에서 붙여갈 수가 있어요. 선두권을 압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고 또 1번만 라운노키 외에도 중속을 끌어올려서 좀 무빙성 전개를 풀어갈 마필이 이번 경주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만 라운노키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그거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3번마 천지공사가 박으른 기수 안장이고 뭐 당연히 강공은 필연입니다. 마방의 승부 기수죠.
자, 그리고 또 3월 4일 경주에서 박유림 기수가 이마필을 끌고 들어왔을 때에 이마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어떤 그 표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고배당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쌍 대가리를 친 거거든요. 1700에서는 딱 그렇게 타야 되는 말이 맞아요. 다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주 대시가 빠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이렇게 서둘러서 무빙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고요. 외곽의 8번마 공작 명왕이라는 마필은 직전이도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앞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걸음을 남기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또 그렇다고 이게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유리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리 적성이 짧은 마필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1700 첫거리 도전인데 인기 바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기 마필 중에 확실하게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갈 마필이 사실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번마 창영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막강한 승부지를 밝혀드렸던 마필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뭐 많은 말을 기승하지는 않고요. 또 많은 마방의 마필을 얻어 타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악벽 막 이런 거 빼고는요. 근데 유독 24조 마방의 마필만 안장을 하면은 강공을 퍼붓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마이티존이라는 마필로 290배 고배당을 터뜨렸죠. 지지난주인가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블랙포인트인가 뭐 그거 하여튼 이빠이 가서 3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조 마방에만 안장을 하면 아주 그냥 초강공을 퍼붓는 그런 상황인데 순군전이라도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것도 된다고 봅니다. 7번마 창영도 지금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것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좀 충마를 선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7번마 창영이나 또 9번마 메가챔프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이게 앞뒷방이 다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도 가능한데 7번마 창영 배당 가치는 7번마 창영이 좋네요. 7번마 창영을 강민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 많은 7번마 창영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3번마 루틴 드라마, 그리고 8번마 대박이다.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5번마 가을의 전설이랄지, 또 10번마 진명깃발, 또 9번마 소중한 만남,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5경주는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어요. 안쪽에 3번마 로스인 드라마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대단히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또 인기마로 팔려요.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개 상황이 너무나 좋다. 1700 안쪽 게이트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번마 로트인 드라마는요, 강민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개 상황의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행을 놔야 됩니다. 이 로스인 드라마라는 마필이 작년 8월 달에 실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승부는 걸렸는데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곽 전개를 풀어가다가 실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2월 4일 경주에서는 뭐 선행을 나섰으니까 모래를 맞지 않았고 4월 8일 경주에서는 외곽을 바짝 붙여가면서 한 발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는 선입 전개를 풀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일단 선행은 어렵다고 봐야죠. 4번마 나이다운 온더타운도 빠르고 또 6번마 아이세이 후데이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른 마필인데 이게 지금 2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된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돼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스타트 자체, 의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6번마 아이세이 후데이라든가 또 승군전이지만 5번마 가을의 전설 그 외에도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뭐 소중한 만남도 빠르고 진명깃발도 빠르고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에서 덮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3번마 로스인 드라마가 과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오늘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로틴 드라마는 인기마로 팔려도 강민은 웬만하면은 접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 구경주는요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이 있어요. 뭐 4번만 나이다운 온더타운도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아쉽죠. 강민이 본 예상에서는 나이다운 온더타운의 대박이다를 주력 막건으로 추천드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주로 상황이 추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마리를 또 딱 현장에서 틀었다가 배당이 뭐 30배가 넘었는데 복승식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실수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4번마 나이다운 온더타운은 직전 경주 강민이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오늘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럽습니다. 대박이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요 지금 인기마 3마리가 다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노림수를 두면서 공략하는 경주인데요.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9번마 소중한 만남이 직전 경주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겁니다. 물론 편성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도 직전처럼 그렇게 무빙 작전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소중한 만남은 다시 한번 고배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구경주는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좀 과감하게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좀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판택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전무후무, 1번마 수성 캡틴, 4번마 안양타이거, 7번마 슈퍼 코만더, 그리고 3번마 리드 어게인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문제가 되는 마필이 5번마 전무후무입니다. 직전에 수성 캡틴을 큰 착차로 이겼고 또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자 오늘도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편성을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직전 경주는 대가리로 노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불안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전무후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강민은 웬만하면 접고 갈 생각입니다.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가 단촐한 편성이다 보니까 뭐 받칠 수 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5번마 전무후무는 오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5번마 전무후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에서 강민이 확실하게 대가리로 놓고 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말 타는 것도 애매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놓고 가야 되는 충마가 있습니다.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릴 5번마 전무후무는 강하게 보지 않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강민이 생각하는 막건은 딱 2방입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 2방. 많이 봐주면 인기만 한 마리만 더 받치고 갑니다. 중배당을 승부막건으로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저배당 깜빡이가 아니에요. 중배당 승부막건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1번마 상감마마와 7번마 라이징퓨처가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번마 오픈뱅크라든가 또 6번마 이강사석, 또 5번마 라페니체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1번마 상감마마가 1200m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거예요. 지금 발빠른 선행마가 여러 마리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안쪽 게이트를 뽑았고 또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는 그 과정이 그냥 아주 사뿐하게 힙바리로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1201번 게이트에서 또다시 머리로 팔립니다. 7번마 라이징퓨처는 최근 2번의 경주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강민이 3월 19일 날 24.8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고 직전 경주도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최근 2연타를 때리는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1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이 이번 11경주 1번, 7번 깜빡이로 팔리는 이 2마리를 다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1번마 상감마마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은 좋은데 지구력이 넉넉하지가 못한 말이에요. 직전 경주도 물론 상대들이 강해서 3착에 머물렀다고 하지만은 끝걸음이 불안했습니다. 그걸 오늘 부담주행까지 늘어났잖아요. 이 상감마마라는 마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가 그 1300승을 했을 때에 이 상감마마를 가지고 1300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그 채찍을 놓쳐가지고 이게 그 1300승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끝걸음이 굉장히 후달렸던 그런 복귀행위죠. 스모큰종가 아마 그럽니다. 그 말이 마지막에 채찍을 놓치면서 이거를 못 잡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이 상감마마라는 이 마필 자체를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로 보질 않아요. 아주 약한 편성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전력이지. 지금 발빠른 말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물론 상감마마가 선행을 가지만은 끝까지 버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버텨 못 버텨 반반으로 봅니다. 7번마 라이징퓨처는 직전 경주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전에도 24배짜리를 승부로 조져 먹었는데 직전 편성은 너무나 약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떴던 편성 뭡니까? 그 마이비전 그 다음 경주 개바닥스럽죠. 골드 패션도 그렇고 또 뭐 포리스트리도 그렇고 카리스마킨도 뭐 지난주에 나와서 아주 그냥 개바닥스럽고 그러니까 이 라이징퓨처가 뛰었던 직전 경주 그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에서 다 부러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7번 라이징퓨처도 편성 자체를 강하게 읽어주기 어렵잖아요. 물론 발빠른 말이 많아서 선행권이 좀 경합으로 가면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쓴다는 그런 전개 상황에 유리함은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 사이즈가 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강민이 2마리 다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의외로 지금 숨겨진 마필들이 많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아야 될 마필이 있어요. 단거리의 추임력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복병권에 여러 마리가 포진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요. 저배당 깜빡이 아닙니다.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배당을 기본 승부 막건으로 조지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번마 상감마마와 7번마 라이징퓨처는 세게 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 터지면 또 이런 경주가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죠. 자, 마지막 11경주 확실하게 가는 말을 대가리 세워놓고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10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